원달러 환율이 수개월째 1,400원대 형성되고 있고 현재는 1,467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환율,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부 대응책에 고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제 열린 대통령실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환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환율 흐름의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 고환율 흐름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이번 대책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적정할지요? 사실 이제 그 국민연금의 환율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느냐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체는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안정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또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다시 또 마이너스 영향을 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부분을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현재 상황을 좀 정확히 짚어보면은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막대한 달러를 매수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이제 구입하는 대신에 한국은행하고 환율 스와프를 지금 맺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지금 환율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최우선으로는 수익률이 최우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적정 수익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얘기했던 환율 방어 도구로서 환율 스와프 방식을 쓰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1,500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이제 환급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직접 결정을 내려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정부가 국민연금이 이제 그 달러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고환율 원인으로 국민연금도 있겠지만 서학개미들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달러의 유출이 좀 되면서 고환율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존재한다라는 네.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건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 어떻게 해야 네. 될지 좀 부담이 있을 것 저는 같은데요. 뭐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범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네. 싶거든요. 왜냐면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3분기 동안에 한국의 순 해외 투자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는 추정치로 보면은 약 918억 달러, 약 140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비교만 해도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달러나 달러의 규모나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개인은 전체 자금 흐름의 약 한 10에서 1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상자산 투자 규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4조 원 유출 정도가 된 걸로 지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회에 이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가 좀 유출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규모가 좀 크거든요. 연 거의 한 10조 원 이상이 달러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좀 큰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서학개미가 부각이 될까? 이렇게 보면은 눈에 좀 잘 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미국 주식 매도는 통계적으로 바로 잡히거든요. 근데 가상자산하고 또 수출 기업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는 거는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서학개미, 이렇게 비중은 작지만 이 부분이 좀 통계적으로 잡혀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할까? 그다음에
왜 그 코스피가 10년째 이제 2,0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S&P 500은 연평균 10%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성장주가 우리는 갖고 있지 못했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학개미를 좀 탓하기보다는 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매력이 없는지, 그다음에 왜 기업들은 달러를 쌓아두고 그다음에 그 환전하지 않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국내의 성장성의 정체와 그다음에 투자 매력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학개미에 좀 확정 짓고 탓하기보다는 그냥 네. 가상자산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고 가장 중요하게도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인하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는 어떻게 좀 점쳐봐야 되고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요? 한 25bp 지금 인하될 가능성을 87.6% 정도의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이 금리 인하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고요. 2026년에 금리 경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트 플라트라고 하는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향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속도가 조절이 돼서 천천히 동결 또는 인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확실히 인하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달러를 계속 강세로 유지하냐라는 이슈거든요. 우리가 네. 지금 환율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해외 부분에 지금 이제 미국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경기의 위축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구조적인 이슈거든요. 그 차원에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좀 뭐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노믹스가 가지고 오는 그 효과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연준은 사실은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인 거는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연말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 금방 얘기했던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내수하고 경기가 어떻게 이제 내수 침체에서 활성화되느냐, 그 두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시기별로 한번 보면 올 말까지는 어쨌든 1,450원에서 1,490원대를 유지할 걸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계속 보이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물론 연준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점도표, 다시 말하면 중장기 금리 전망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107에서 9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조금 완화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근데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적인 효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겠죠. 맞물려 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2026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연구소들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이유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